자,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11번째 G4부터 G14번째까지 G4부터 G14까지 영역에 대해서 오른쪽 들여쓰기, 그런데 들여쓰기 1로 하고, 그 다음에 셀 서식을 백분율 스타일로 들어가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지정하래요. 뭐가 복잡해요. 그렇죠. 숫자라서 그렇지 뭐. 우리 해설에 보면 나와 있긴 한데요. 해설하고 약간 살짝 다르게 한번 해볼 거예요.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컨트롤 1번. 꾸미는 거니까. 근데 어떤 거는 컨트롤 1번을 눌러야 되고 어떤 거는 그냥 메뉴판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경험이에요, 경험. 아까 열너비 조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A의 열너비, 뭐 1번의 핵 높이 바꾸는 거. 그것도 여기 사실은 있어요. 여기 가서 핵 높이를 바꿔라, 뭐 열너비를 해라, 이런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얘도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판에서는 지금 왼쪽 맞춤, 오른쪽 가운데 맞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맞춤 그룹에 가시면 내어쓰기, 들여쓰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건 있거든요. 근데 컨트롤 1번으로 좀 들어갈 겁니다.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맞춤. 표시 형식 말고 맞춤 탭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로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왼쪽 이렇게 가라는 거, 알아서 가라는 게 일반이에요. 근데 얘를 무조건 눌러가지고 오른쪽 들여쓰기를 하래요. 그리고 들여쓰기 값을 얼마로 하래요? 1로 하래요. 요거 1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오른쪽 들여쓰기 1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오른쪽 들여쓰기라는 항목이 어디 있는지는 내가 외워야 돼요. 그렇죠?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셀 서식에 맞춤에 가서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서 백분율로 가서 백분율 스타일을 갔어요. 그렇죠? 자릿수가 몇 자리로 하래요? 그럼 여기를 두 개로 올리시면 되죠. 이렇게 두 자리. 아까 소수점수가 없었는데 얘를 2로 증가시키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짠하니 나타났어요. 보기 좋아졌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책에서는 이거 누르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1번 눌러서 일반, 맞춤은 일반, 맞춤도 일반 갈 거고요. 표시 형식도 일반을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있는 그대로 나와라 이거죠. 근데 책에서는 이거 하라는 거죠. 맞춤에 가면 오른쪽 들여쓰기 이렇게. 근데 오른쪽을 눌러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왼쪽에서 왼쪽 들여쓰기니까 오른쪽에서 오른쪽 들여쓰기 한번 눌렀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백분율 퍼센트 눌러서 자릿수를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하래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원래 값이 이거였거든요. 원래 값이 이거였는데 제가 오른쪽 들여쓰기 누르고 들여쓰기라는 걸 딱 누르는 순간 너비가 넓어져 버렸어요. 이 조금 전에 너비가 보세요. 이 조금 전에 너비가 요만큼이었었는데 이 너비만큼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넓어졌어요. 오른쪽 한 만큼. 이름은 틀려요. 이름은 틀린 거로 치리는 거예요. 왜 너비를 건드렸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자릿수를 백분율로 해서 자릿수를 두 개를 늘렸는데 이름은 결과적으로 틀린 거다라는 거죠. 근데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백분율 맞춰주고 여기서 오른쪽 들여쓰기 이걸 해주면 최종적으로 확인을 누르는 순간 자릿수가 줄어들었잖아요. 아까보다는. 그러니까 너비가 안 건드려진다고.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밑에 거 12번째. G16번 있잖아요. G16번. 얘를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고치래요. 근데 고치고 나면 넓어져요. 고치고 나면 넓어지더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얘가 넓어져도 틀리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얘를 안 건드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린 거로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고치라고 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치는가 한번 볼게요. 얘를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갔어요. 사용자 지정. 그런데 이 날짜잖아요. 날짜에다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면 알아서 날짜 그룹으로 가요. 표시 형식이 맞죠? 그리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면 YYY니 뭐 이런 게 보일 겁니다. 보이세요? 거기에? 그런데 문제지에 년, 월, 일로 되어 있는 한자로 표시되는 게 있을 거예요. YYY년, MM월, DD1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 선택하세요. 그럼 확인 누르면 너비가 넓어져요. 얘 때문에. 그래서 살아난 거지 뭐. 자, 그러면 요것도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날짜와 연관된 서식 기호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YYY 년 그래서 한자로 바꿨죠. 그 다음에 MM월 해서 한자로 바꿨죠. 그 다음에 DD1 하고 한자로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문제가. 봤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형식에 가서요. 형식에 가서 YYYY 연자 쓰고 한자키 눌러서 바꾸고 한 칸 띄우고 MM 월 쓰고 한자키 눌러서 월 쓰고 한자키 눌러서 쓰고 한 칸 띄우고 DD 하고 다시 일자 써가지고 한자키 누르고 이렇게 바꾸는 건데 있으니까 굳이 고생할 필요 없잖아. 있는데 그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YYY는 뭐고 MM은 뭐고 DD는 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연도예요. 연도인데 4자리예요. 4자리. 이거는 뭐죠? 월이죠. 월. 2자리. 이건 1이고 2자리.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이라는 게 2자리는 뭐냐면 01월서부터 12월 이거고 얘는 01일부터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M 하나만 쓸 수 있어요. M 하나만 쓰면 월이 몇 자리로? 한 자리로. 그런데 1월 1일서부터 12월까지 있죠? M을 한 자리를 줘도 10월이나 11월, 12월은 2자리로 나와요. 12월이라고 해서 2월이라고 나올 수는 없잖아. 12월이지만 12월은 나와야지. 그러나 1월에서 9월까지는 그냥 한 자리로 나오고 MM 쓰면 뭐가 된다? 01월, 02월, 03, 0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도도 2자리 있어요. 연도도 2자리 있어요. 그럼 어떻게? 00년, 01년, 03년, 06년 이렇게. 그럼 16년 그러면 몇이야? 16년 그러면? 2016년이에요? 1916년이야? 아, 이게 헷갈리지. 그렇죠? 네. 뒤에서 배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D도 한 자리가 있죠? 이것도 한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1일서부터 31일까지 나오죠. 31일까지.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더 적어드리면 MMM도 있어요. 이건 앞에다 써야 되겠다. 뒤에다 써야 되겠다. 여기다. DDD가 있고, MMM이 있고요. MMM이 있어요. 이거는 월을 세 자리로 만드는 거죠. 얘는 제뉴어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옥토버 뭐 디셈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월을 네 자리로 만들었잖아요. 네 자리.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올까? 뭐 옥토버 스펠이 맞나? 뭐 이거 디셈버
이런 식으로 풀네임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DDD 이거는 요일 이거는 요일이에요. 요일인데 얘는 예를 들어서 Sunday 뭐 Monday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DDD 그럼 이것도 요일인데 이거는 Sunday Monday 이런 식으로 풀네임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AA도 있어요. 이건 요일이에요. 요일인데 이거는 5월서부터 일요일까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AAAA 있으면은 요일인데 이거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나오는 거고. 시간도 있어요. hour, minute, second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year, month, day 이렇게 나오는데 요일도 뭐 우리말 요일, 영문 요일 이런 것도 있다더라 하는 거. 책이 어디 있을 거예요. 복습 차원에서 적으시는 좋은 겁니다. 45쪽에 있어요. 자, 이어서 한번 또 볼게요. 엑셀에만 있는 특이한 기능이 좀 하나 더 있는데 볼게요. 아까 요 메모는요 안 지우고 다 둘 테니까는 이따 다시 한번 좀 확인하세요. 예. 자, 여기 여기 얘를 좀 치울게요. 이렇게 좀 치워놓고 볼게요. 이렇게. 이 지난달 재고량이 있어요. I 4번째부터 14번째까지 얘가 여기 기존의 재고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락되네. 뭔가 누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더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이면 어떻게 돼요? 빵되지, 큰일 나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블럭 잡으시고 복사. 여기에다가 붙여놔야 되는데 선택하여 붙여놓을 거예요. 선택하여 붙이는 거는 키보드로 안 돼요. 그냥 마우스로 하셔야 돼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연산 기능 사용하라 그랬죠? 연산 중에 어떤 기능 하래요? 더하기 클릭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은 시험 문제 안 나왔잖아요. 명시는 안 해놨잖아. 그러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걸 할 줄 알면은 연산에 가서 더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커말 시험은 중간에 하나를 딱 생략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지난달 재고량을 복사해서 얘를 재고량 영역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더하기 연산을 하시오. 이러면 다 푼단 말이야. 근데 얘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생략해버린 거야.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말을 안 해놨으니까 내가 그걸 할 줄 알면 짠 가서 더하기 선택하고 확인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쫙 더해져. 그렇죠. 더해졌죠? 예. 요거 엑셀에만 있는 특이한 기능입니다. 예. 아까 여기 보면은 엑셀에만 있는 꾸미는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서식에도 있지만 복사 붙이는 기능에도 좀 특이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래 한글에는 선택하여 붙이는 기능이 있어요. 인터넷상에는 자료를 복사해서 붙였을 때 인터넷에 있는 형태 그대로, 인터넷 색깔 그대로, 글꼴의 색깔이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는 원본 붙여넣기도 있고 글자만 붙여넣기 기능도 있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 엑셀에 있는 것처럼 어떤 거를 더하고 빼고 이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아래 한글도 더하기 빼기 기능은 있는데 표에는 있는데 어떤 걸 복사해서 거기다 붙여라 더해라 이런 거는 아래 한글에는 없어요. 그런 게 좀 엑셀에만 있는 특이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B3부터
B3부터 74까지. 자, 이 양이 지금 몇 개 없으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5,000줄 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블럭 잡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그냥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A 누르면 돼요. 여기다 놓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컨트롤 A 하면 다 돼요. 이거 다. 다 되니까 안 되고, 여기다 컨트롤 A 하면 요 동네만, 여기다 컨트롤 A 하면 요 동네만 이렇게 돼요. 근데 엑셀을 입력할 땐 사실 중간에 빈 줄을 넣어놓으면 안 돼요. 통째로 한 줄이 비어 있으면 분리가 되잖아, 위아래가. 그렇지만 않으면 그냥 하나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A 그러면 다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여기 글꼴 그룹에 가면 테두리 선 그리는 거 있어요. 가가가 옆에 가서 모든 테두리. 그런데 색깔은 못 고쳐요. 그래서 죽어라고 했는데 색깔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컨트롤 1번. 꾸미는 거잖아요. 꾸미는 거. 그럼 컨트롤 1번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 저기 테두리. 자, 여기 색깔이 있죠, 색깔. 자, 원칙이 뭐냐면요, 순서가 있어요. 선이나 색, 왼쪽에 있는 거를 선택해 놓고 오른쪽에 있는 미리 설정이나 테두리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미리 설정이나 테두리를 먼저 해놓고 색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색을 어떤 색으로 하라고 됐죠? 표준색에 있는 끝에서 세 번째 파랑. 자, 파랑을 딱 선택했는데 오른쪽에는 지정이 안 됐죠? 그럼 여기에서 윤곽선 안쪽, 윤곽선 안쪽을 누르면 안에 색깔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모든 테두리 선을 그리시오 그러면 누르면 되는데, 색깔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냥 여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색깔을 선택하고 윤곽선 안쪽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그 색깔로 그려져요. 근데 우리 시험이니까 파란색 그리지, 실제 업무상에서는 파란색 이름은 파란색 잉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보기 싫다고. 시험이니까 한번 연습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개 문항을 살펴봤는데요. 35쪽 해설해 보시면 열너비 조정하는 거, 그 다음 페이지 행 높이 조정하는 거, 사이사이에다가 백이란 기호 넣는 거, 이름 정의하는 방법, 메모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메모를 항상 표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주고 뭐하고 글꼴 바꾸고 한자 바꾸고 특수기호 넣는 거, 제가 설명한 거랑 약간 순서가 다를지 몰라도 똑같아요. 예.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42쪽에 가서는 책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요거 아까 이거 제거율을 얘를 눌러주고 오른쪽 정렬해주고 이걸 눌렀었어요.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고쳤으니까는 얘가 그나마 사는 거지, 이거부터 먼저 눌러버리면 너비가 넓어지니까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에 가서 먼저 해주고 표시 형식에 와서 백분율 처리해 주시면 그게 여기서 밖에서 한 거랑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어리를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더해주는 기능, 그리고 파란 색깔 넣어주는 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한 거예요. 네. 자, 45쪽에 보시면은 샵 기능은 뭐고, 0은 뭐고, 물음표는 뭐고, 점은 뭐고, 콤마는 뭐고, 대괄호는 뭐고, Y, M, D, AAA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건 제가 아까 메모를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46쪽에 기출공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출공일이란 시트 열어놓으시면 돼요. 진행해도 되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A라고 하는 열의 너비, A라고 하는 열의 너비. 그럼 A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의 너비. 이때 오른손으로 눌러도 되고 왼손 눌러도 되고 숫자 1번 누르고 엔터. 그럼 1 한 글자, 숫자나 영문자 한 글자를 쓸 수 있는 공간만 남겨놓고 줄여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G2. 이 G2라는 셀이 있는데 이름상자 어딘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름상자에다 클릭하고 뭐라고 쓰라고요? 작성 1. 이때 이름상자를 만드는 규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글자는 반드시 글자, 문자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우리말이나 영문자나 상관없어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랬죠? 빈칸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밑줄은 허용한다 그랬어요. 밑줄은 허용하고요. 특수기호 사용할 수 없다 그랬고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이고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B1부터 G1까지 B1부터 G1까지를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글꼴은 궁서체. 궁서와 궁서체는 다릅니다. 다른 글꼴이니까 정확히 궁서체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크기는 16이고요. 굵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줄을 2줄짜리를 하래요. 밑줄을 2줄짜리 하래요. 그런데요, 우리 컴활 자격증 시험에는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제목은 꼭 굵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딱 보다가 아, 굵게 하라는구나 딱 눈에 익혀질 거예요. 차트 같은 거 만들면 차트에도 제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걔도 굵게 하라고 나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지만 이 보편적으로 굵게 표시가 돼 있더라. 그리고 어떤 거는 차트 작업에 들어가서 제목을 딱 선택하는 순간 굵게라고 지정돼요. 그럼 우리가 업무사고를 할 때도 제목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굵게 해주면 좋죠. 제목은 좀 진하게 보여야 진하게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굵게, 볼드라 그래. 볼드, 굵은 글자. 그래서 컨트롤 B 누르면 굵어져요. 컨트롤 B 이렇게. 자 보세요. 얘들을 블럭 잡고 컨트롤 B 그럼 굵어지고요. 다시 컨트롤 B 그러면 안 굵어지고. 컨트롤 U, U가 뭐예요? 밑줄, 언더라인. 밑줄.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컨트롤 I, 기울임꼴. 이태릭이라 그래. 이태릭 형태. 요거. B, I, U. 컨트롤 A가 뭐예요?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B 굵게.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T, 컨트롤 E, 컨트롤 F. 컨트롤 F는 뭐 하는 거예요? 검색. 찾는 거예요. 컨트롤 C 이동. A, B, C, D, E, F, G. 컨트롤 Z 실행 취소.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 그러니까 알파벳마다 컨트롤하고 알파벳 누를 때마다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그 다음 지점별 여기 실적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마우스로 블럭 잡고 한자 키. 이 실적인가? 얘 맞나? 변화. 그 다음에 저 앞에다 클릭하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서 특수기호 집어넣으죠? 예. 하셨어요? 특수기호? 예. 6번 볼게요.
F 세 번째 셀이면 어딥니까? 요거네, 요거. 목표 달성치라는 글자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삽입하래요. 메모를 뭐라고 쓰래요?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이라고 쓰래. 목표 수량이라고 쓰래. 그리고 마지막에 엔터 치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글자는 지워주세요. 지우고 쓰셔도 되고 쓰고 지우셔도 되고. 그런데 반드시 끝 글자, 마지막 글자에 가서 엔터를 누르시면 안 된다고. 자, 이 상태로 두시고요. 이 박스 보이세요? 박스? 메모 상자 박스 있잖아요. 이 메모 상자 박스의 겉테두리. 안에는 글자잖아요, 글자. 그러니까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테두리가 선택이 돼요. 그리고 컨트롤 1번. 그러면 메모 서식이 떠요. 아까는 셀이었으니까 셀 서식이 뜨는 거고요. 지금은 메모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메모 서식이 떠요. 맞춤. 가서 자동 크기. 그리고 확인 누르면 보세요. 이렇게 요만한 크기로 딱 줄어들어요. 그리고 목표 달성치라는 F 세 번째 셀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그럼 얘가 항상 떠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알아서 사이즈가 맞춰지는 거고요. 줄이 한 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크기만큼만 박스가 그려지는 거지. 예. 자, 그 다음 매출액 2의 4번째부터 2의 12번째까지 여기는 블럭을 잡고요. 저기 화폐 단위 있죠? 표시 형식 그룹에 퍼센트 옆에 보면 화폐 단위 있잖아요. 그거 누르래요. 자, 그 다음 B3부터 G3. 그 다음에 B4부터 B13 블럭을 잡을 건데요. 자, 이렇게 잡는 겁니다. 먼저 블럭을 잡으세요. 한 줄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블럭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셀 스타일 고쳐주고 텍스트 맞춤을 지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이 동네를 또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블럭 잡으시면 돼요. 다중 블럭이에요.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연속 블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저기 블럭을 잡고 싶을 때는 클릭을 하든 드래그를 하든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 또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다중 선택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셀 스타일이라고 있잖아.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이라고 있죠. 어딘지 찾으셨죠? 그렇죠? 클릭하고 뭐를 하라 그랬나? 40% 여기 있다. 40% 강조색 1번, 강조색 2번, 약간 불구스름한 거. 40%짜리 20%, 40%, 60%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40% 강조색 2번. 그리고 컨트롤 1번 셀 서식 맞춤에 가서 왜 문제지가 텍스트 맞춤이 있었잖아. 가로 균등분할, 가로에 세로 말고 가로에 가서 균등분할, 가로에 가서 균등분할. 그게 가로 균등분할이에요. 확인 누르시면 알아서 짜르륵 글자가 벌어지는 겁니다. 알아서 쭉 벌어지는 거예요. F4부터 F12까지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숫자. 자세히 보시면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마이너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음수인 경우에는 빨간색 괄호를 하래. 일반은 뭐야?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이렇게 있는 대로 보여주는 거고, 숫자에 갔더니 마이너스 값을 그냥 빨갛게만 해줄 건지 괄호 안에 빨갛게 해줄 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는 뭐예요? 색깔 있는 괄호로 묶으라고 하니까 색깔 있는 건 빨간색밖에 없지 뭐. 빨간색 괄호 그리고 확인 이렇게 나와. 그 다음 G2 날짜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연월일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우리말로 된 연월일 있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돼? 맞춤에 가면 셀에 맞춤. 자 보세요. 이 날짜를 우리말로 연월일 쓰면 분명히 넓어지죠. 넓어지지 말래. 셀에 맞추래. 확인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넓으면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이는데 얘가 좁으면 어떤가 보세요. 글자가 작아지죠. 셀에 맞춰서 보이라는 뜻이에요. 12번 11번은 잠깐 넘기고요. 12번 어디더라? C13부터 D13까지 여기 C13 여기네 밑에 죄송합니다. C13 D13 얘들 요 두 개는 소수점이 두 자리까지 나오게 하래. 그럼 요거 여기 표시 형식에 쉼표 옆에 보시면 소수점 자릿수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 있습니다. 소수점이 두 자리로 늘리래. 늘어나요? 네. 자, 그 다음 B3부터 G13 B3부터 G13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로 가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고 모든 테두리 누르면 다 검정색 테두리선 그려졌죠? 다시 가서 굵은 상자 테두리 그럼 겉에만 다시 굵어져요. 근데 문제는 여기죠? 여기 여기다가 X자 그리래. 컨트롤 1번 어디로 가면 될까? 테두리. 테두리로 가면 딱 답이 보여요. 여기 여러분들이 셀 서식이라는 걸 몰라서 지금 못 찾으셨지만 셀 서식 알고 나시면은요 맞춤 가서 하라 그러면 거기서 맞추면 되는 거고 테두리선 그려라 그러면 테두리선 가면 뭐 어떻게 그리라는지 그림으로 딱 보입니다. 선택해주고 확인 누르면 그려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1번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5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열기 한번 눌러볼게요. 섹션 03번 문제 열 겁니다. (03번) 문제 열 겁니다. 앞부분에 관한 설명은요 여러분 댁에 가서 책을 한번 더 보세요. 책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면요 책을 꺼내 놓고 나서 책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내가 실습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먼저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머릿속에 기억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야. 높이 조절하래. 어떻게 하더라? 너비 어떻게 하더라? 설명 보지 말고 설명 보면 금방 알잖아. 그래서 안 되면 넘어가는 거고 안 된다고 해설 보지 마시고 아는 것만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에 가서 해설을 눈으로 먼저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오른쪽 버튼 눌렀구나.
이렇게 했네. 아, 맞다. 기억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래. 하고 머릿속에서 먼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하세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해설대로 그때 따라서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따라서 하긴 했는데 답은 나왔는데 내가 뭐 했지? 이래. 하긴 했는데 답은 나왔어요. 그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모르고 한 거란 말이야.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설은 마지막에 한번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해보시는 거고, 그 전까지는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 그러면 앞부분에 문제지에서 설명하는 그대로 이해가 되니까 그대로 해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조건부 서식입니다. 방금 전까지 연습한 거는 뭐예요? 억지로 무조건 우리가 여기다가 선 그리고 소점에 두 자리 넣고 했잖아요. 근데 싫거든. 나는 그게 싫어. 왜 무작정 시키냐고. 예를 들면 이 안에 숫자가 있는데, 이 값이 250 이상인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100 이상인 숫자가 있고 500 이상인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 가서 빨갛게 보이면 어떻겠냐 이거죠.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얘들을 먼저 블럭 잡아보세요. 얘들을 이렇게 300 이상 되는 애들만 진한 빨간색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보세요. 마우스를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300 이상 된 애들만 내가 억지로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빨간색 넣고 진하게 넣는, 이게 아니라, 근데 얘가 300이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3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안 빨개지잖아. 그럼 내가 가서 또 빨갛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300 이상이 되면 빨갛게 나오게 해줘라 이거죠. 조건에 따라서 엑셀이 꾸며줘라 이거야. 그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블록 잡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해당 범위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상. 얼마 이상? 300 이상.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굵게. 색깔은 빨갛게. 빨간색으로 굵은 형태로 나타나게 할 거예요. 하게. 그럼 300 이상이 아닌 애들은 어떻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뭐. 확인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대로 두시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해당 범위는 작거나 같다. 제일 끝에는 작거나 같다. 얼마? 200 이하 있는 애들은 서식에 가서 굵고 파란색 할까? 아니야, 녹색 할게. 굵고 녹색은 흐린 녹색 말고, 연한 녹색 말고 녹색. 예, 확인. 200 이하의 애들은 이제 녹색으로 나올 거예요. 확인. 그럼 200에서 300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어정쩡한 애들은 그냥 검은색 그대로 있겠죠. 근데 보세요. 얘가 560인데 얘가 만약에 120이 되면 어떻게 될까? 200 이하가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녹색으로 가요. 아까는 560이니까 빨갛게 보였지. 그러면 여기 얘 120이잖아. 여기 120인데 얘가 만약에 450이면 어떻게 돼? 빨간색으로 가겠죠. 알아서. 이렇게 하면 조건에 따라서 꾸며진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에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안타깝지만. 자, 이제 이 서식을 지울 거예요. 얘는 아무리 여기서 뭐 빨간색, 노란색 선 해도 안 돼요. 자,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워야 돼요. 규칙을 지울 텐데, 요 블럭 잡은 규칙을 지울 거예요. 통으로 다 지워도 되고요. 지워라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검은색이 나올 거예요. 오늘 수업이 조건부 서식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기 때문에 잠깐 살펴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는요. 또 아시겠죠? 쉬는 시간 갖고 나서 3교시 하겠습니다. 요약집 펴놓으시면 하시면 됩니다.